네, 모두의 한자 김범성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인간과 질병의 관계, 질병에 관련된 그런 한자 용어를 좀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연두가 나오죠. 우리 인류는 끊임없이 질병으로 고통받아 왔죠. 또 의학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뭐 최근 한 10년 전만 해도 사스, 또 최근에 코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의 인명이 그냥 이 질병 앞에 무릎을 꿇고 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했죠. 특히 요즘같이 이제 평균 수명이 늘어나기 이전까지는 이러한 그 질병이 한번 걸리면은 거의 확률적으로 뭐 25% 또는 30% 이상이 이 질병으로 인해서 사망한 사례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 현상은 동일했었다. 그러니까 의학의 발달이 얼마나 우리 그 인류 생명에 지대한 공을 했는지 다시 한번 이 절감을 하네요. 특히 이제 질병 가운데서 이제도 우리 인류를 가장 괴롭혔던 것이 바로 역병이죠, 역병. 역병이 뭐예요, 역병? 병들 역자. 이게 병들, 여기죠. 이거 소리 보고, 돌림병. 전염병이죠, 전염병.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천연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두창. 두창. 그래서 이제, 이 민간에서는 이 천연두를 갖다가 이제 뭐라고 하느냐. 마마. 마마 또는 또 이렇게 범호자를 써서 호환, 호랑이의 환이다. 그래서 호환 마마라고 이렇게 또 불렀어요. 마마가 뭐예요, 마마? 중전만만합시오. 뭐 이렇게 해서 아주 지엄하고 높은 그런 그 신분이 있는 그런 분을 통칭할 때, 즉 임금의 가족을 이렇게 부를 때 부르는 용어가 바로 마마죠. 자, 이렇게 마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두창이에요, 두창. 이 콩두자죠. 두창. 이제 이렇게 쓰고는 하는데, 이 천연두를 갖다 이제 호환마마라고 말씀드렸고, 이 큰 마마를 갖다 두창, 또 작은 마마를 홍역이라고 불렀어요. 우리 홍역을 치렀다 그러죠? 홍역. 보통 우리가 이제 이 글자, 이게 병들 역자고, 요건 이제 창, 이 소리부호인데, 이 창이라는 이 글자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이 창자 자체가 부스름이 생기는 그런 이제 병이고, 또 이런 이제 이런 글자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돌기가 피부에 이제 솟아오르는 증세. 즉, 콩알만한, 이런 콩알만한, 콩두자죠. 콩알만한 이런 그 돌기가 피부에 솟아가지고서 막 부스름이 생기기 때문에 생긴 그런 명칭이죠. 그게 두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두창은 큰 마마, 그다음에 작은 마마는 뭐 홍역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병에 걸리게 되면은 누구든지 다 이건 뭐 죽는 줄 아는 거예요. 또 서양 유럽 중세의 경우에도 보통 이 천연두에만 걸렸다면은 7명 중에 1명 또는 4명에 1명꼴로 뭐 죽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희생이 따랐겠어요. 그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1950년대 진짜 뭐 6.25 전쟁 터지고 뭐 완전히 뭐 나라가 뭐 거의 뭐 그냥 뭐 그죠? 가난 그 자체죠. 그때에 뭐 이렇게 뭐 전염병이 돌았다. 그때 뭐 행정이라든가 뭐가 지금보다는 엄청 뭐 형편없었죠. 기록도 아주 허술하고요. 그런 그때의 그 허술한 기록만 보더라도 이때 당시에 이런 그 천연두 두창 하나 걸려서 한 4만 명 정도가 걸렸나? 그래서 4만 명 중에 무려 한 1만 명이 죽었다. 뭐 이런 그 기록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 조선시대 때까지만 올라가도 그 위력이 얼마나, 그죠? 상상이 안 갈 정도로 이거 걸리면 거의 가는 걸로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무서운 병을 빨리 가시라 또는 아주 높이 칭함으로써 피하려고 했던 그 용어가 바로 호환, 마마 이야기가 여기서 이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밑에 박색이라고, 박색, 얼굴 박자가 되는데 이 천연두를 걸려서 다행스럽게 이제 일단 죽으면서 모면하고 살아났어. 하지만 그 이후에 흔적이 뭐 막 꼼보도 나타나고 막 얼굴이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박색, 즉 얼굴이 못생긴 여인을 갖다 이제 박색이라고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곤 하죠. 자, 이제 호구골이라는 제가 이제 말이 좀 나오는데, 호구라는 게 이제 이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병이 이렇게
걸리는 것은 이제 이거죠. 이제 마마신이 찾아와서 이 병이 생겼다. 그러니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마마라는 것은 이 국왕이나 왕비 등 지극히 존귀한 사람에게 붙이는 존칭이었는데 이 처녀도 두 처녀 얼마나 두려웠으면 이 범의 호랑이한테 물려가는 그런 호안에다가 마마까지 합쳐서 합성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마마신은 아주 절대적인 두려움의 대상이었죠. 그래서 마마신은 무조건 섬겨야 돼. 그래서 이때 이런 책자가 있었어요. 무당대력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제 호구거리라는 이제 굿하는 이런 그림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또 호구거리, 호구. 집안에, 식구한테, 이제 이렇게 쓰는 거죠. 쓰기는. 호구거리라는 이런 그 책에 이제 그림이 이게 보입니다. 이 그림을 제가 지금, 올려놓은 거죠. 자, 이 95냐면은, 이 우리 집안에 아직 천연두가 안 걸렸어. 앓지 않은 아이가 있을 때 큰 탈 없이 잘 넘어가게 해달라고 이제 굿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마신께 절을 올리고 잘 가시라고 전송하는 그 굿이 바로 이 호구거리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잘 가시라 그래서 배송한다 해서 배송굿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옛 속담에 뭐 마마 손님 배송하듯이라는 그런 속담도 있어요. 그 뜻이 뭐냐면은 아주 귀찮은 손님이 오면은 적당히 해코지 않을 만큼 대접해서 그냥 얼른 보낸다. 그런 의미의 그런 옛 말도 있죠. 자, 이렇게 마마로 목숨을 잃은 경우는 수없이 많아요. 결국은 이제 다행히 병을 이긴다 해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얼굴에 심각한 곰보자국 같은 게 남겨가지고 특히 여자들 같은 경우는 뭡니까? 얼굴이 이뻐야 되는데 그 생명인데, 그죠? 일단 마마를 갖다가 잘 이겨내서 살아남아서는 다행이지만은 이제 얼굴이 못생겨지는 게 그게 또 두 번째 고통이었죠. 바로 그 관계가 바로 이 호구거리 책자에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아이 천연도 걸리기 말기 하십시오 해가지고 이제 굿하는 그것이 호구거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래서 이 이제 종두법이라는 것이 이제 나온 거예요. 씨앗종에다가 이제 천연두 두자에다가 그죠? 즉 영국의 누구예요? 이 천연두라는 게 이제 뭐 심는 거죠. 심는 게 예방 주사를 놓는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제 18세기 전반에 영국의 뭐 제너라는 의사가 있죠. 제너가 소를 이용해서 우두법을 개발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뭡니까? 지석영 선생님이 종두법을 배워가지고서 1894년에 국가에서 종두소를 설치해가지고서 종두법이 설치됐죠. 저도 초등학교 1학년 때가 기억이 나요. 불주사라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세대 때는 다 기억하실 거예요. 제 오른쪽에도 지금은 없어진 것 같아요. 어릴 때 불주사를 아팠던 것 같아. 그래서 우두자리가 이렇게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한번 볼까요? 아마 없어진 것 같아요. 하여튼 아팠어. 불주사. 그게 바로 이제 예방주사였죠. 마가해통이라는 책자 들어보셨죠? 마가해통은 누가 지었을까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이제 마가해통이라는 책자를 지었는데 이 다산 정약용 이분의 아들들도 바로 이 천연두에 걸려가지고서 목숨을 잃었죠. 그것도 커서 죽은 게 아니라 어린 나이에 자식을 잃었던 어떤 부모의 그 슬픈 마음, 우리 자식을 잃어서 그 비통한 마음을 뭘로 이렇게 표현하겠어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고통이 또는 이런 비극이 없도록 해가지고서 아들의 죽음을 삼아서 마가해통이라는 어떤 의료, 그죠? 책자를 또 만드는 거죠. 즉 마가해통은 천연두의 예방 그리고 치료에 관련된 그런 책이 마가해통이라고 해서 이렇게 제가 한번 집어넣어 봤습니다. 뭐 산마자에 뭐 과목가자, 모래, 통할통. 글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마가해통. 즉 천연두 예방과 치료에 관련 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학질. 자, 학질. 우리 학을 뗐다.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아유, 나 아주 학을 뗐어. 이런 말. 요건 이제 말라리아 이제 그 병이죠. 그래서 이제 몹시 혼이 났다는 뜻에 들 때 학을 뗐다는 말 쓰고 있어요. 말라리아가 뭐예요? 모기죠, 모기. 모기로 전염이 되는 그런 그
병이에요. 즉 말라리아 충이 피 속에 기생해가지고 날마다 이제 일정한 시간에 막 몸이 추워 돌돌돌 들고 발작하고 이런 병이 이 학질이었죠. 그 예전에는 이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이 병으로 죽는 경우가 또 허다했어요. 적지 않았어요. 이것도 그냥 걸리면 또 재수없으면 죽는 거예요. 물론 천연두보다는 조금 강도는 낮겠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학질이 걸리면은 요걸 고치는 이제 그 민간 요법이 있었죠. 이제 그 요법이 뭐냐 하면은 주로 경화법이라 그래가지고서 밑에 보면 이제 관은장 이 사진이에요. 아주 무섭게 생겼죠. 지금 내 남산에 가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옛날에는 남산 이렇게 순환도로 이렇게 산책하다 보면은 관은장 이렇게 뭐 사당을 본 기억이 나는데 제가 요즘은 이제 남산에 갈 일이 없어가지고 지금 있는지 없는지 아마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경화법 즉 뭐예요? 놀랄 경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놀라게 하는 거 놀라게. 즉 학질을 갖다가 치료를 하기 위해서 그 이제 그 쓰는 그런 방법이죠. 그러니까 약 주고 약을 주고 무슨 뭐 치료가 그런 게 아니에요. 글자 그대로 뭐 깜짝 놀라게 하는 방법이죠. 그 예전에는 남산 밑에 그 관은장 사장이 있었는데 여기에 학질 걸린 사람을 갖다가 들여보내고 나서 문을 갖다 확 닫아버려 못 나오게. 그 무섭죠. 무서우면 그 사이에 그 무서움 때문에 이게 이제 난다. 또는 뭐 절벽 위에 앉아가지고서 또 저 앉아 있어 그래가지고서 갑자기 팍 밀어보면 깜짝 놀라. 이런 식으로. 우리 어릴 때 친구들하고 놀 때 갑자기 서 있는데 무심코 있는데 뒤에서 확 밀죠. 그럼 막 노래하는 모습 보면 서로 까라락 웃고 그게 이제 학질을 떼는 그런 민간 요법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무섭구나 놀라고 하면은 학질이 그만 뚝 떨어진다. 정말로 이건 뭐 그냥 민간 요법 뭐 할 수 없지 뭐 그렇게 해서 떨어지면 그렇게 해서 또 뭐 나는 경우도 뭐 100에 1한 번은 있었겠죠 뭐. 그래서 이 학질은 한 번 걸리게 되면은 좀체로 떨어지지 않았다. 뭐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호되게 앓고 나서야 학질을 겨우 뗄 수 있어서 우리가 보통 아유 학을 뗐다 하면은 뭐예요? 그만큼 죽을 고생을 했다라는 말과 같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질병에 관련된 한자 공부하고 있어요. 자, 장티푸스가 나오네요. 장티푸스. 이거는 장자는 한자고 티푸스는 영어인데 의학 용어죠. 요것을 한자로 표현하게 되면은 장질 부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장티푸스라는 건 뭡니까? 장에 티푸스라는 균이 감염이 돼가지고 발병하는 급성 전염병이죠. 근데 이 장질 부사를 갖다가 중국 음으로 이렇게 읽으면은 장디푸스, 장디푸스. 그렇게 읽는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장티푸스는 장질부사다. 이것이 중국 음으로는 뭐다? 장디푸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콜레라도 저도 어릴 때 콜레라 뭐 전염병 그런 것만 기억이 나요. 자, 요거는 이제 콜레라는 이제 그 뭐 영어로 어떻게 써요? 뭐 이렇게 쓰나? 뭐 이렇게 쓰겠죠? 콜레라. 근데 이 콜레라를 한자로 표현하게 되면 호열자. 또는 또 이 자 말고 또 글자가 요런 글자도 있어요. 이게 이제 어그러질 날짜 뭐 수라라 이렇게 쓰이는데 글자가 비슷하죠. 그래서 호열날이라고도 씁니다. 이 자자는 찌를 자자가 되는 건데 그래서 글자가 좀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호열날 또는 뭐 호열자 이렇게 그래서 이걸 중국 음으로 읽게 되면 뭐예요? 뭐 후리에라로 이렇게 그 읽혀서 콜라라의 음을 적은 것이다 이렇게. 자 이렇게 이런 그 장티푸스 또는 콜레라, 호열자 이런 전염병이 돌기만 하면은 한마디로 뭐예요? 그 고을은 물론이고 이제 온 나라를 갖다 쑥밭을 만들었죠. 영화 허준이라는 그 영화 아니야 드라마구나. 다들 본 기억이 날 거예요. 한 마을에 역병이 돌면은 뭐 엄청나게 그죠? 이제 그냥 그러면 이때 당시에 역병을 그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뭐 같았어요? 결국은 야, 좀 역병 돌았어. 이 얘기 듣는 순간 내가 사는 동네 떠나버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이 전염병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으니까 그러면 나뿐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다 전염병에 얻게 되면 생명의 위협이 되기 때문에 결국 뭡니까? 사는 것을 버리고 떠나는 일이 또 비일비재했다. 이렇게 기록이 또 나와 있네요. 결국은 이렇게 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역병으로 죽은 사람이
어떤 그 이 전쟁으로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았다. 얼마나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고단한 삶을 살았어요.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경화법 했고. 만신창이라는 말 나오네요. 야, 그 친구가 완전히 뭐 만신창이가 돼가지고서 뭐 이런 우리 표현을 하죠. 자, 가득 찰 만자, 몸신자, 부스럼 창자, 부스럼 창이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스럼. 즉, 이 병들 역자가 좀 들어가는 거죠. 이 글자에 이제 병들, 이게 이제 부수 이름은 이제 병들역, 자가 들어가면 모든 질병과 관계된다 그랬죠. 온몸에, 만신, 온몸에 성한 데가 없이 상처를 입거나 다쳤을 때 우리가 보통 만신창이가 된다고 이렇게 표현하죠. 또 어떻게 또 표현합니까? 어떤 우리가 했을 때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엉망진창할 때도 이 표현을 쓰곤 하죠. 자, 이 창이 다 병들 역자가 들어가죠. 그 창이란 말, 우리가 이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원래 이 창이라는 것은 부스름이나 종기 같은 것을 말해요. 하지만은 또 뭐예요? 또 칼과 같은 쇠붙이에 찔려가지고서 이 베인 상처도 보통 우리가 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창은 또 이는 또 역시 그런 상처죠. 이 둘이 합쳐진 이 뜻은 뭡니까? 칼과 같은 이런 그 무기에 다친 상처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신이라는 것은 뭐예요? 온 몸을 뜻하는 거니까는 만신창이는 온몸이 칼이나 창 따위의 날에 베어서 완전히 상처투성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볼 수조차 없는 그런 상태를 이루는 그런 표현을 한 것이 바로 만신창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만신창이한 뜻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자, 이제 낭비벽, 도벽은 병인가 이렇게 했어요. 무슨 암처럼 수술을 해야 되고 외과처럼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뭡니까? 어떠한 이 뭐라 그럴까요? 모에 대한 어떤 기호가 너무 집착이 지나쳐가지고 도저히 억제할 수 없는 그런 병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병인가라고 이렇게 물음표를 한 거예요. 이거는 뭐 의과 수술로 하는 그런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병이 아니어서 그런 거죠. 자, 병들역. 우리 병자는 뭐 글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벽, 정병벽 해서 이제, 이런 벽도 있고, 또 고질병 할 때 이것도 쓰죠. 이 글자도 쓰고. 그 다음에 또 병들역 해서, 이거 어떻게 써야 되나? 요렇게 쓸까요? 뭐 병들 치매할 때 이 글자도 쓰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벽이라는 이 벽, 낭비 벽자, 정병벽자인데 이거는 이제 의학적으로 오른쪽 갈비뼈 아래에 비장, 가운데 나쁜 기운이 쌓이는 그런 상태를 이것을 이제 뜻하는 거죠. 이것을 벽.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낭비벽, 도벽 또는 뭐 방랑벽 같은 것을 그런 말을 쓰죠. 그래서 아주 어떤 것에 대한 기호, 집착, 그러니까 무슨 뭐 도박, 그죠? 뭐 이런 거죠. 억제할 수 없는 그런 병적인 상태를 가리킬 때 쓴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또 방금 썼던 야, 저는 아주 고질적이야, 고질적 이름만 쓰죠. 이건 뭐 아주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알아가지고서 고치기가 힘든 병을 갖다 이제 뭐 고질병. 뭐 치는 이렇게도 쓰고 뭐 또 뭡니까 이렇게도 쓰죠. 이건 이제 의심할 의자 글자에다가 병들자 쓴 건데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써요. 그래서 이제 요것은 뭐 백치, 천치, 바보 천치 할 때 이제 그런 뜻으로 많이 쓰이죠. 뭔가 또 자꾸 의심이 나는 병이 이제 이런 의심한다 할 때 이 치자를 쓰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그 내적인 병이 아니라 어떤 기호, 내가 좋아하는 거에 몰입하는 거, 그러한 증세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쳐도 곱게 비친다는 말 들어보셨죠? 하지만은 어떤 일이든
어떤 미친 듯이 몰두를 또 해야지만이 높은 경지에 오르는 그런 것도 우리가 봤잖아요. 그건 긍정적인 이제 그 벽으로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뭡니까? 남들 하는 것만큼 그냥 적당히 해서는 뭔가 이루기는 사실 힘들죠. 그래서 대표적인 또 인물 보면은 그 정조 시대 때 서울 출신이죠. 그 이동무라는 사람들은 이동무라는 그 서울관 있어요. 그지? 아주 또 인재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냥 뭐 평생 책만 봤대. 그래가지고서 이 사람을 갖다가 볼간자, 책 글서자 또 이렇게 바보 천치할 때 치자 쓰는 거죠. 그래서 간서치라고 이렇게 놀렸지만은 그만큼 머리에 든 것이 많고 많은 저서를 이렇게 만들었죠. 또 우리 보통 이제 조선시대 때는 이제 뭐 붓글씨도 쓰고 다 할 때 벼루 같은 거 만드는데 아주 뛰어났던 뭐 정철조라는 사람이 있어요. 정철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호가 또 뭐야 석치야 석치 돌석자 쓰고 바보 천치할 때 그만 보는 거야 평생. 그러다 보니까 이 어느 한 분야의 전문적인 그런 분야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오늘 그 역병, 돌림병 이렇게 이제 냈는데 또 이러한 그 역신을 갖다가 물리치는 그런 또 이렇게 민간에 오는 그런 그 전례 같은 거 있었죠. 그게 뭐예요? 역신을 갖다가 그 이렇게 내보내는 그 인물이 바로 뭘까요? 처형이죠, 처형. 처형 들어보셨죠? 우리 제가 국어 시간 때 중학교 때 배운 것 같아요. 처형. 얼굴 영자 이렇게 쓰죠? 처형. 즉 역신과 처형을 기억이 나서 좀 말씀드립니다. 즉 돌림병을 딱 걸렸다. 그럼 이걸 갖다가 물리치는 걸 그게 벽사 의식을 치는데 벽사 물리칠 벽자 써가지고요. 그래서 사악한 기운을 물리친다 할 때 그 처형의 얼굴을 갖다가 이게 대문 앞에다가 붙이면은 그 역신이 이렇게 찾아오지 않았다. 우리 그 신라 시대 때죠. 한번 제가 기억이 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우리 교과서도 많이 이제 배웠던 거예요. 그 처형이 이제 이렇게 어디 밖에 나가서 외출해서 집에 이제 왔을 때 역신이 내 집에 있는 처형의 아내를 갖다가 미모를 탐해가지고서 잠자리를 같이 했던 그런 글이 있었던 거죠. 그 시가 이런 시가 있었죠. 서울 밝은 달밤에 밤늦도록 논일다가 들어와 자리를 보니 다리가 내시구나. 둘은 내 것이지만은 둘은 누구의 것인고 본디 내 것이지만은 빼앗긴 걸 어찌하리. 뭐 이런 시가 있었죠. 이게 처형가예요. 그 유명한 처형가. 그러니까 이 처형이 그 시를 듣고 바로 이 처형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잘못을 빌었다. 그리고서는 이 처형의 그 얼굴이 그려진 곳에서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겠다고 맹세하였다. 그래서 이제 그 역병이 돌면은 이 처형의 얼굴을 갖다 대문짝에 다 붙이고 했는데 그러면 붙이면 그 집에는 이제 역병이 이제 돌지 않았다는 그런 이제 일화가 있죠. 그래서 이 처형은 이 이후로부터는 뭡니까? 역병으로부터 사람들을 지켜주는 그런 수호자가 되었죠. 지금도 그랬으면 좋겠어. 뭐 코로나 걸리면은 코로나 딱 걸리면 그냥 각 관공서 앞에 처형의 그림을 크게 붙여가지고 아파트 대문 현관에다가 처형의 그림을 딱 붙여가지고 그러면 코로나가 됐던 역병이든 모든 암 이런 것들이 무서워서 안 들어오는 그런 시대에는 당연히 안 오겠죠. 자, 오늘은 질병에 관련된 한자 용어를 한번 살펴보면서 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질병과 인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런 각종 질병 예방 잘하고 질병에 안 걸리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무언가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한번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자, 모두의 한자 김범석이었습니다.